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서 얻고 싶을 때 사람들은 설득을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설득의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요. 동일한 상황인데 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설득의 기술에 있습니다. 설득 기술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결과인데요. 오늘은 여러 설득의 기술 중 하나인 Foot in the Door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Foot in the Door란 영어이며 우리말로 해석하면 문에 발을 들여놓다는 뜻이 되는데요. 문에 들어갈 때 우리가 발을 한 발 먼저 내미는 것처럼 한 발 한 발 단계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의외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기부를 해달라고 하는 구호단체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다짜고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기부를 해달라고 하면 선뜻 나서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설문조사를 부탁한다면 어떨까요? 기부를 해달라는 것보다 설문조사를 해달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더 쉬운 부탁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시간을 잠깐 동안만 투자하면 되는 것이고 금전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떠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동안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설문조사에 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심리는 묘하게도 한번 승낙을 하게 되면 그 다음번에도 또 승낙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계속 예스를 외치다가 노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노라고 대답하고 또 노라고 하는 것보다 어려운데요. 처음으로 상대방이 부탁을 했을 때 예스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부탁에서는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더 적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처음에 승낙을 받아내서 앞으로도 계속 승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리한데요. 그러니 처음에 하는 부탁은 쉽게 들어줄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승낙을 받아내서 그 다음번 부탁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Foot in the Door인데요. 사람들은 첫 번째 부탁을 수용한 것에 구속이 되어서 그 다음 부탁도 수용을 해야 할 것만 같이 느껴져 선택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설문조사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승낙을 하고 응한 뒤에 기부에 관한 설명을 듣게 되면 처음부터 거절을 했던 사람보다 예스라고 대답할 확률이 높은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부를 해달라고 말하기보다는 진짜 원하는 부탁은 잠시 뒤로 미루고 들어주기 쉬운 작은 부탁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물건을 판매하는 직원들이 처음부터 물건을 구입하라고 부담을 주게 되면 사람들은 아마 쉽게 거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들어주기 쉬운 작은 부탁부터 접근해 나간다면 물건을 판매하게 될 확률은 더욱 높아지는데요. 차 한 잔만 하고 가라고 하거나 안 사도 되니까 잠깐 설명만 들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료 체험만 한번 해보라고 하기도 하고 구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상담받을 연락처만 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원하는 것보다 비교적 쉬운 부탁을 먼저 하고 그 부탁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게 되면 그 다음 부탁에서도 상대방은 긍정적으로 화답할 확률이 높습니다. 해당 물건을 살 생각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얼렁뚱땅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연스럽게 구입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로 휘말리는 것입니다. 차 한 잔 마시면서 설명을 듣고 체험도 하면서 설명을 듣다 보면 어느새 지갑을 열게 되는 것인데요. 홈쇼핑에서도 이러한 Foot in the Door 전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보험이나 여행 상품의 경우 다른 상품들보다 판매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활 필수품 같은 물건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보험이나 여행 상품은 당장 구입하지 않아도 큰 불편함이 있는 것이 아닌데요. 게다가 보험은 장기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됩니다. 여행 상품은 금액대가 높아서 바로 구입을 결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요. 그래서 보험이나 여행 상품은 고객에게 지금 당장 구입하라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할 것입니다. 충분히 고민해 볼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후회할까봐 두렵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Foot in the Door 기술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연락처만 남겨놓으면 상담을 해주겠다고요? 상담 후에 선택을 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연락처만 남겨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소비자는 본인에게 거절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부담 없이 연락처를 남길 것입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닐까 싶어 별로면 나중에 거절하겠다는 생각으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연락처를 남길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별거 아닌 이 한 번의 승낙이 그 다음에도 승낙으로 이어지는 길이 됩니다. 이렇게 연락처를 남기고 상담을 받게 되면 처음에 승낙을 한번 한 것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라는 요구에도 승낙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구입을 하라고 하기보다는 연락처를 남겨달라는 쉬운 부탁을 해서 구입까지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구입까지 고민의 시간이 충분했다고 소비자는 착각하지만 사실은 연락처만 남겨두었지 그리 깊게 고민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비교 분석을 하면서 고민했느냐보다 나에게 얼마나 충분한 시간과 자유의지가 있었냐가 고려된 것인데요. 바로 구입을 했다면 충동 구매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회가 되지만 연락처를 남기고 상담을 받고 결정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는 같아도 충동 구매를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구매 행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연락처를 남긴 시점부터 상담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 실제로 이 구매가 나에게 이득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기보다는 본인의 구매를 마음속으로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괜찮은 조건을 우연히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 않다면 처음의 선택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고객을 선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고객을 선점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가 나와도 고객은 처음 선택대로 유지될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배달앱이나 쇼핑몰, 마트 등을 처음에 이용하기 시작한 곳에서 계속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이 그 예입니다. 다른 곳이 더 저렴하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면 좀처럼 옮겨가지 않고 처음 선택대로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상대의 처음 선택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공부를 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목표는 문제집 한 권을 다 푸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원하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요구했을 때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확률이 높은 것인데요. 자녀가 쉽게 허락할 만한 요구를 먼저 한 후에 점차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문제집 한 권을 다 풀라고 하기보다는 밥 먹기 전에 문제집 2장만 풀자고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데요. 작은 것보다 하나씩 요구해서 원하는 지점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도망을 가는 사기꾼들을 보면 처음부터 큰 돈을 빌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을 빌려줄 수 있냐며 사기당한 사람이 바보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그 과정을 놓고 보면 사기꾼들은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도록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돈부터 시작해서 거절할 수 없도록 한 후에 신용 있게 갚아나가다가 나중에 큰 돈까지 빌리는 것인데요. 풋 인 더 도어 방식으로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죠. 사람은 일관성 있게 보이고 싶어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수락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부탁에서도 계속해서 승낙을 하게 됩니다. 문제집 2장을 풀겠다고 한번 승낙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3장을 풀라고 했을 때 승낙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요. 또 처음에 5만 원을 빌려줬다면 그 다음번에는 10만 원도 빌려주게 되는 것인데요.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처음부터 사귀자고 하면 바로 오케이라고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차도 한잔하고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면서 점점 친해진 후에 사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스킨십을 할 때도 처음부터 원하는 것을 바로 요구하면 거절당할 확률이 높지만 단계적으로 요구를 해서 처음에 승낙을 받아내면 그 다음에도 승낙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풋 인 더 도어와 반대되는 개념이 도어 인 더 페이스인데요. 풋 인 더 도어가 쉬운 부탁을 먼저 해서 단계적으로 승낙을 받아내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라면 도어 인 더 페이스는 처음에 어려운 부탁을 먼저 해서 한번 거절하게 한 후에 진짜 원하는 요구사항이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본질은 비슷한데요. 원하는 핵심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상대에게 원하는 요구사항을 그대로 솔직하게 밝히기보다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속인다는 것이죠. 상대에게 목표보다 더 쉬운 것이나 더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상대가 목표를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요. 상대방의 판단을 흐려놓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풋 인 더 도어나 도어 인 더 페이스 전략이 효과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나 남발해도 되는 것은 아닌데요. 본인이 원하는 목표로 다가가기 위해 전략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그 안에서도 기본적인 윤리 도덕은 준수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도 이득이 되고 나에게도 이득이 될 때 이런 방법을 쓴다면 더욱 좋겠죠. 그래야 결과도 남고 사람도 곁에 남습니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마구잡이로 어느 상황에서나 이러한 기술을 남발했다가는 정작 손에 남는 것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감동시켜서 원하는 바를 이뤄내는 바른 길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데요. 솔직하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푸시 더 도어나 도어 인 더 페이스 전략과 비교했을 때 성공 확률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길게 놓고 봤을 때 그 결과면에서는 오히려 더 성공적일 수 있는데요. 진실한 사람의 마음은 통하게 되어 있고 진실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계속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들을 본인만의 이익을 위해서 남발하는 것은 상대에게도 본인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이 기술을 상대에도 나에게도 그리고 사회에도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러한 전략에 휘말린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 전략을 알고 있으면 내 주변에 이 전략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는데요.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하는 안목을 키우는데 이 전략을 사용하여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전략에 현혹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이익될 뿐만 아니라 세상도 더 솔직하고 아름답게 변해갈 것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